소화불량의 원인 첫 번째 이런 증상, 속이 쓰려요. 가장 흔할 것 같아요. 위나 식도의 문제를 일차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군요. 이상길 교수님. 네. 이 속이 쓰린 것 중에 가장 흔한 질환이 이제 위, 십이장에 있는 궤양이었습니다. 위하고 십이장이 소화에 아주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둘을 엮어서 이제 소화성 궤양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위궤양은 음식을 먹으면 좀 더 아파지는 경향이 있고 십이장 궤양은 식전에 빈속에 쓰리기도 합니다. 이런 궤양이 생기는 이유로는 처음에는 이렇게 위에 이 위산화 분비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점막이 있습니다. 점막이 헬리코박터라든지 아니면 약 때문에 이렇게 약해지게 되면 위산이 점막에 닿아서 손상을 입고 궤양이 생기게 되는데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위는 이 4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렇게요. 예, 제일 바깥층에 점막층이라는 게 있고 점막 하층, 근육, 장막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궤양이 되게 되면 저기 점막 하층, 근육층까지 이렇게 패이는 걸 말하게 되거든요. 거기는 혈관도 많고 이 신경계통도 많습니다. 그래서 출혈이 저절로 되기도 하고 뭐 먹지 않든 먹든 간에 통증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속이 타는 듯이 아프고 기침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어떤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역류성 식도염일 수 있는 거군요, 강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 음식을 먹게 되면 입에서부터 이 위까지 연결되어 있는 식도는 거의 25cm나 된 긴 그런 장기인데요. 여기를 통과해서 음식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어떤 밸브, 일종의 조임근을 지나고 음식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조임근은 그 식도와 위 사이에 있다가 음식물이 들어올 때만 열렸다가 다 들어오고 나면 바로 닫혀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헐거워진 분들의 경우는 위장 소화하는 과정에서 위 내용물, 그 안에는 위산도 있고 소화액도 있거든요. 이게 역류를 하게 되면 식도 점막은 이러한 그 위 내용물에 의해서 손상을 받아 염증을 받게 되거든요. 이게 반복이 되면 역류성 식도염이 되는데 증상이 가슴 부위가 타는 듯한 통증을 느낍니다. 쓰리고. 근데 이걸 마치 어떤 분들은 심장이 나쁜 게 아닌가 의심을 하지만 역류성 식도염이고요. 이게 심해지는 분들의 경우는 이 위산이나 역류되는 물질이 기관지를 자극하거나 뭐 성대나 후두 쪽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될 때는 기침을 만성적으로 하게 되던가 목이 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적절히 치료를 해도 기침이 오래가고 쉰 목소리가 몇 개월간 간다면은 혹시 역류성 식도염이 원인이 아닌지 꼭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앞서 천 교수님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위 식도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따져볼게요. 네. 식후에 더부룩하고 답답한 증상이 느껴진다면 간담최의 이상을 의심해 볼 수도 있다고요, 천 교수님. 네. 먼저 소화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은 음식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위에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 위에서 배출돼서 나가는 시간을 위 배출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위 배출 시간에 차이가 납니다. 위 음식의 종류를 크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나누는데요. 탄수화물이 위에서 가장 빠르게 배출되고 그다음이 단백질, 지방이 가장 늦게 배출됩니다. 그래서 기름진 식사를 많이 하게 되면 위에 음식이 잘 내려가지 않고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더부룩한 증상을 일반인도 느끼게 되는데요. 이 지방 성분을 소화하는 소화 요소가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 담도 이런 췌장 쪽에 문제가 있게 되면 주로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평소에 그래서 오랫동안 기름진 식사에 유별나게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한 증상을 자주 느낀다면 이 간장, 담도, 췌장 쪽에 대한 검사를 한 번 정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소화불량에 이런 증상도 있거든요. 밥을 먹으면 가슴이 막 답답하고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심장 질환과 연결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연결이에요? 웬 심장? 교수님? 네,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이 있어도 또 소화가 안 되고 얹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론 이런 경우 동반 질환이 없고 그리고 건강한 젊은 분이라면 아마 위장계통을 제일 먼저 의심해 봐야겠죠. 근데 예를 들어 비만하거나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동반 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이 원인이 이 증상이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생기는 그런 증상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은 그 왼쪽 가슴의 통증, 조이는 통증만 생각을 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그런 전형적인 통증이 아니라 답답하다 또는 소화가 안 됐고 체했다 이런 증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특히 고위험군의 경우는 네. 위장 질환 말고도 심장 질환을 꼭 의심해 봐야 됩니다. 네, 이런 질환들이 있으신 분들은 꼭 내원하셔야겠고요. 또 소화를 잘 되게 도와주는 방법을 저희가 운동법으로 배워볼까 하거든요. 임선미 요가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김승희 아나운서도 나와주세요. 배우 선생님도 가운데로. 네. 월요일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아침 먹은 게 꼭 얹혀요. 네. 회사 오기 싫어서 그런 것 같아요. 월요병인가요? 풀어주세요. 네. 네, 오늘은 소화에 좋은 요가 동작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리에 누워서 엎드려서 시작을 예. 하실 거예요. 네. 엎드려서요. 네네네. 자, 팔꿈치를 어깨 밑에 내려두시면서 네, 어깨 넓이 11자로 놓아줍니다. 네, 발등도 바닥에 놓고 두 다리는 골반 넓이로 넓혀주실 거예요. 자, 숨을 채우면서 복부 가슴을 들어 올리고 자, 여기서 어깨가 으쓱하지 않게 최대한 끌어낮추면서 어깨와 귀가 멀어질 수 있도록 하세요. 네, 지금 굉장히 잘하시는데 복부를 살짝 당겨서 가슴 쪽으로 끌어올리시면 됩니다. 골반은 바닥에. 자, 조금 더 가능하면 여기서 팔꿈치를 서서히 펴보실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와. 네, 허리에도 스트레칭이 되지만 예, 복부 가슴을 늘려주면서 소화 기능에 도움을 주는 동작입니다. 배가 약간 꾸룩꾸룩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가슴을 열어주기 때문에 시원하게 스트레칭이 됩니다. 자, 서서히 팔꿈치를 구부려서 내려오시면 다시. 됩니다. 팔꿈치를 구부려서. 네. 유연성에 따라서 네. 팔꿈치의 위치는 조금 더 내려가거나 앞으로 가셔도 앞으로 괜찮아요. 가고. 예. 네. 그래서 한 번만 더 진행을 해보실 네. 거예요. 마시면서 가슴 들어 올리고 괜찮으시면 이제 팔꿈치를 서서히 펴보시고 펴보고? 그렇죠. 네. 근데 몇 초 정도를 보통 이렇게 우리가 네, 있어야 돼요? 3초에서 5초 정도 5초? 유지하시면 하나,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호흡하시면서 내쉬며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되네요. 배가 확 꺼지는 느낌. 내려가죠. 네, 자리에서 이제 앉아서 다음 동작을 이어갈게요. 그다음 동작. 네, 자리에 편안하게 앉으시고 다리를 뻗은 상태. 뻗은 상태.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서 왼 무릎 옆으로 놓아줍니다. 이렇게. 네. 왼쪽 다리는 골반 옆으로 접어보실 거예요. 네. 이때 만약에 그렇죠. 저는 되게 유연성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요. 왼쪽 다리를 앞으로 뻗어내서 아, 진행하셔도 그냥 펴도 된다? 네, 예. 괜찮으세요. 자, 지금 다들 유연성이 좋으신 편이거든요. 네. 자, 왼손으로 무릎을 잡고 오른손은 등 뒤를 받쳐냅니다. 자, 마시면서 척추가 곱게 뻗어나가고 내쉬면서 몸통을 서서히 비틀어서 유지해 보겠습니다. 어우, 옆구리가. 네, 옆구리를 쥐어짜듯이 3초에서 5초 정도 머물 거예요. 하나, 비틀어지는데요? 마시고 둘, 셋, 넷, 다섯. 호흡 자연스럽게 유지하시면서 제자리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이쪽 옆구리가 네. 빨래 짜는 것처럼. 그렇죠. 장기들을 쥐어짜면서. 이렇게 쥐어짜네. 그렇죠. 이렇게 말린 것 같이. 네, 맞습니다. 반대쪽도 한 번 더 진행을 반대쪽을 해보겠습니다. 하려면 네, 어떻게 짝짝이 해야 돼? 되시면 안 되니까요. 자, 이렇게 다리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하고. 자, 예. 우리 왼쪽 발을 오른 무릎 옆에, 오른 발을 골반 옆으로 가져오실 거예요. 자, 오른손으로 무릎의 바깥쪽 잡고, 왼손 등 뒤를 받쳐내시면서 허리를 곧게 펴주시고. 저만 좀 거꾸로 하는 느낌이지 않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오른손으로 우리 승희 아나운서님 오른손으로 무릎 바깥쪽 잡아주시면 돼요. 네, 다리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 선생님? 예, 이렇게 허리를 하고. 곱게 피고 앞을 보고.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다. 척추를 곧게 펴고 서서히 몸통을 회전. 자,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요. 내가 만약에 허리 질환이 있거나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너무 과하게 비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네, 호흡하시면 되세요. 좀 잘하고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척추를 곧게 펴서 최대한 길어지고 마지막에 시선이 따라가시면 되세요. 네. 둘, 마지막 한 호흡 더. 셋, 후. 잘하셨어요. 자, 이제 정면으로 돌아와서 다리를 뻗어주시면 돼요. 확 되는 느낌? 네. 소화됩니다. 네.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네. 네, 이제는 자, 그다음 자세는 네. 우리 골반 소화 동작을 네, 네. 이어가실 건데요. 예.
네. 다음은 네. 먼저 자리에 앉아서. 네, 앉아서 시작을 하실 거고요. 이게 런지하고 비슷한 런지에서, 자세죠, 네, 런지 선생님? 자세죠. 오른쪽 네. 다리를 앞으로 가지고 오실 거예요. 예. 자, 그 상태에서 자, 왼손으로 우리 양팔을 하늘 향해 길게 뻗어주시면 됩니다. 네, 숨 채우고 내쉴 때 오른손을 밑으로 내려서 시선을 오른손 끝 따라가시면 되세요. 네, 시선 우리 반대쪽으로 시선 오른손 끝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자, 3번 유지하시고 하나, 둘, 셋. 마시면서 두 손 만세.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다리를 바꿔주시면서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무릎 밑에 수건을 깔고 그렇죠. 진행하시면 푹신한 되세요. 걸좀 대시고. 네, 맞습니다. 네. 마시면서 손 하늘 길게 뻗고 왼손을 밑으로 내려서 시선도 왼손을 따라가시면 되세요. 따라가서 네. 평행으로. 네,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잘하시는데 두 손은 어깨 선상에서 많이 안 비틀어도 괜찮습니다. 네, 어지러워. 무릎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금만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호흡하시고 그다음 다시 돌아올 때 손 만세 하시면서 네, 제자리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꾸준히 해보면은 이 네, 네. 지금 배 주변의 근육을 단련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네, 될 것 도움이 같아요. 많이 지금 됩니다. 장에 온 근육이 다 뭉쳐 있는 것 같아요. 수고 잘 많으셨습니다. 배웠습니다. 네, 어쨌든 전신의 순환을 도와줘서 소화가 잘 되게 해주는 운동 배워봤습니다.